넷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에서 일본 제국군은 끔찍한 인체 실험을 통해 괴물을 창조해 생체 병기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체 실험을 통해 괴물을 제작한다는 내용은 오늘날 SF 공포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정인데요. 이 원조격에 가까운 작품은 19세기 영국에서 등장했습니다. 과연 그 작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뭔가 생체병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생체병기 이런 건 아니고요. 최근 연말 연초에 시간이 좀 나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나오는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아, 유명하죠? 예, 그거 봤는데, 저 드라마 보면은 살아있는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통해 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개조한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우 흔한 이런 클리셰들의 원조 작품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거든요. 저런 인체 실험이나 마개조를 통해서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설정의 작품은 1818년인가? 그때 출간된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 원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저런 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은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의 원작자 브라이언 알디스가 공상과학 장르의 시작 지점으로 평가할 정도로, 이런 크리처 호러 장르 포함해서 SF 장르 자체로 이게 후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작품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프랑켄슈타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르로 나온 작품이면서도 조금 다른 설정에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비슷한데 좀 다른 설정의 비슷한 시기의 작품이라 도대체 어떤 작품입니까? 바로 우주전쟁 있지 않습니까? 워 오브 더 월드요? 예. 우주전쟁으로 유명한 영국의 H.G. 웰스의 1896년작 모로 박사의 섬입니다. 모로 박사의 섬이요? 예. 모로 박사의 섬은 제가 어릴 때 본 1996년작 영화 닥터 모로의 DNA, 그 작품의 원작 소설 아닌가요, 혹시? 대부로 유명한 말론 브란도와 탑건의 발켈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오 작가님이 보신 1996년작 외에도 전에도 이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이 영화의 수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인간과 동물이 섞인 형태를 한 크리처가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독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원작에서도 수인, 소설에서는 야수족이라 불리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 소설의 내용은 많이 비슷한가요? 영화를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스토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간단한 내용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소설의 구조는 주인공의 나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자 화자인 에드워드 프렌딕은 남태평양 인근에서 난파를 당하고 전직 의대생인 몽고메리라는 남자가 승선한 배에서 구조돼요. 그래서 구조된 주인공은 구조된 선박 안에서 이상한 동물과 같은 모습의 인간뿐 아니라 퓨마 같은 야생동물이 가득 실려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인적이 거의 없는 한 외딴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섬이 모로 박사의 섬이고, 주인공은 자신이 만난 이 섬이 모로 박사의 섬이고, 주인공은 자신이 만난 이 섬의 주인이 알고 봤더니 충격적인 생체 실험이 밝혀진 후 온갖 지탄을 받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영국을 떠나 했던 악명 높은 생체부 전문가 모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주인공은 모로 박사가 동물을 마개조해서 창조한 소설에서는 야수족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수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 섬은 모로 박사가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기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로 박사의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큰 스토리 라인이지요. 들어보니까 도대체 모로 박사는 왜 굳이 인간과 동물의 잡종인간, 소설에서는 비스트 포크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종을 창조하려는 겁니까?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저 수인 크리처들은 의외로 이게 인간과의 교배나 인간과 같이 수술을 통해 탄생한 게 아니라 동물만을 가지고 실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랑 합성이 아니에요? 예. 소설에서 주인공도 본인이 실험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혀와서 모로 박사의 설명을 듣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모로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작업에는 인간이 포함되지 않고 저 비스트 포크, 즉 수인들은 인간화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화된 동물이요? 예. 그리고 자신의 창조물들이 원래의 야수의 성격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며, 그 시점에는 섬에 그냥 야생으로 풀어놓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 진짜 인간과의 합성 괴물은 다행히 아니네요. 예. 그냥 그 동물을 인간으로 변환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아니 이 소설이 이제 나온 게 19세기 후반, 즉 1800년대 후반은 당시 서구에서는 제국주의가 성행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던 이 소설의 작가 H.G. 웰스의 조국인 영국은 엄청나게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현대의 수많은 나라들의 분쟁의 이유에는 영국이 껴있다는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무시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식민지의 사람들,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인종들을 바라보는 그런 영국인의 시선을 모로 박사의 행위에 대입을 해보면은 왜 그렇게 모로 박사가 짐승의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는 수인들에게 이제 가혹하게 대했는지 답이 나오지요. 아 진짜 식민주의 관점을 철저히 비판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동물들을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모로 박사의 집착이 마치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본인들 관점으로 미개해 보이는 식민지 사람들을 문명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예. 원래 H.G. 웰스가 정치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작가이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충분히 그럴듯한 해석이죠. 게다가 이 작품은 이 외에도 더 진보된 종족이 동물 중의 진화에 개입을 해서 동물의 지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이러한 SF 모티브 중 하나인 리프트를 최초로 묘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리프트가 무슨 말인가요? 뭔가를 위로 끌어올린다 이런 의미 같긴 한데. 예,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무언가를 좀 더 고양시킨다. 즉 정신이나 의식을 높인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종의 생물을 다른 존재가 더 지능적인 존재로 진화시킨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3편에서 너구리 캐릭터인 로켓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로켓이 다른 종족에게 납치돼서 생체 실험을 통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류의 설정의 원조가 바로 이 모로 박사의 섬인 거죠. 추가로 이 소설이 출판되던 당시 19세기 말의 유럽 과학계의 분위기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있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의 등장과 그리고 문명이 쇠퇴하고 있으며 그 쇠퇴의 원인이 생물학적 변화에 있다고 우려하는 그런 사회적 퇴행 이론에 대한 논의도 커지는 등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하거든요. 또한 저 당시 생물학 등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이 당시 이미 많은 생체 실험이 행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물 생체 해부에 대한 반대가 점점 커지면서 1875년에 국립 생체 해부 반대 협회 그리고 1898년에는 영국 생체 해부 폐지 연합 이런 단체도 결성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별게 다 있었네요. 예. 저런 당시에 여러 사회적 분위기를 소설이 매우 잘 반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러니까 현대까지 많은 SF물이나 호러물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수인들, 즉 야수족도 매우 독특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야수족은 이제 인간과 가장 유사한 엠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곰과 개가 섞인 건데 모로 박사에게 매우 충직한 측근으로 묘사가 됩니다. 개가 섞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외에 개를 진화시킨 개인간, 실제 개인간도 나오네요. 예, 표범인간, 원숭이 인간, 그리고 하이에나와 돼지의 하이브리드 인간 등 정말 다양한 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물을 의인화시킨 캐릭터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작품에 다 빚을 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매우 매력적인 소재인데 소설뿐만 아니라 많은 미디어로 확장되었을 것 같은데 저도 영화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1913년 영화라는 미디어의 초창기부터 이게 프랑스에서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고요. 특히 1932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버전이 이제 가장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1977년 작품도 있고요.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방금 오 작가님이 보셨던 1996년작 한국 제목으로는 모로 박사의 DNA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TV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라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꽤 많은 영화가 이루어졌네요. 예. 당연히 현대의 크리처 괴수물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DNA 등의 이제 발달로 인해 이 소설에 나오는 이런 그런 수술 등과 같은 끔찍한 방법으로 이제 괴물을 창조하진 않죠. 대신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한다거나 온갖 알약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기후 변화나 자연재해에 의한 이상 진화의 결과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클래스로 변환되곤 하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일본의 캡콤이 만든 그 유명 비디오 게임 시리즈 바이오 하자드, 그 영화판은 레지던트 이블. 좀비물이잖아요. 예, 이거 좀비물로 아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거기 등장하는 좀비부터 보면은 다양한 동물을 이용한 생체 병기 등을 그 T 바이러스라는 약물을 주입해 그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설정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최근에 감상한 그 경성 크리처도 2차 대전 일본 제국군이 비슷한 짓을 이제 벌이는 내용이고요. 그 아까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프랑켄슈타인과 그 이 작품 모로 박사의 섬은 와 정말 그 오래된 19세기 작품인데도 이쪽 장르에서 영향력이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현대 SF 장르의 상당수가 다 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뭐 워브 월즈는 아닙니까? 그 우주전쟁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19세기 뭐 20세기 초반 그 과학적으로도 그 수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 아닙니까? 그 현대에 와서도 이제 엄청난 화두인 뭐 이게 진화론, 뭐 양자역학, 뭐 상대성 이론 등 뭐 이제 수많은 이런 과학적 성취가 이루어진 시기가 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에 기반한 SF 문학 등에서도 이러한 훌륭한 고전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환경이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 모로 박사의 섬과 이 프랑켄슈타인 두 작품은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그 현대적 재해석으로 그 자연의 질서를 대체하고 이제 과학의 한계에 도전하여 그 신의 역할을 하려는 과학자들을 그린 고딕 SF 소설의 이제 정점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런 수인 혹은 뭐 야수족은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아, 그게 그 H.G. 웰스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생체 실험으로 훗날 그 과학이 더 발전한다면은 이제 저런 수인들을 이제 창조 가능하다는 이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아 HG에서는 믿었군요. 예. 하지만 현대 의학은 그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그 언어 능력 같은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는 데 필요한 뇌 구조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얘기했듯이 언어 능력은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또한 그 외부 조직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같은 종 내에서의 장기 이식도 이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뭐 불가능하지 않나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다만 최근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은 자폐증, ADHD, 뭐 정신분열증과 같은 이런 신경학적 질환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실험실 접시에 있는 그 살아있는 인간 뇌세포를 갓 태어난 쥐에 대해 성공적으로 이식했다는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 무섭네요. 그렇죠. 그 인간의 뇌세포를 쥐에 대해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 동물의 의인화는 정말 귀엽기도 하고 매력적입니다만은 그냥 가상의 캐릭터로만 즐기고 예, 현실에서는 보는 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전 SF 그 모로 박사의 섬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